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장한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는 문학과 음악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오늘 타이를 괜히 하고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더워. 숨이 막히잖아요. 타이를 좀 하면 이게 좀 갑갑해서 이거 풀긴 했는데 네. 풀어도 이게 더운 게 너무 덥다 보니까 좀 신경도 예민해지는 것 같고 그러는데 다스베이더 하러 오면서 든 생각이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취준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민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 시기가 되면 민철 씨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요? 장마잖아요. 장마하면 신민철이죠. 제가 어떤 가수분의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었는데 아주 옛날에 정인 씨의 장마라는 곡이었죠. 그렇죠. 저도 노래방에서 정인 씨 노래 부르면 꼭 그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그 뮤비는 꼭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철 씨가 이렇게 뛰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장마 뮤직비디오를 보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특집 4번째 시간. 폭염에도 장마에도 계속되는 건 뭐다? 뭐다? 취업 준비다. 아니 왜 한 박자 느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한 박자도 늦나요?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답변을 감질맛 나게 여유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기대하게 되긴 하네요. 그치. 올 여름 바닷바람 대신에 에어컨 바람을 맞으시면 내년에는 도서관이 아닌 바다에 계실 겁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다스베이더 시작해보기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있죠? 와, 진짜 너무 반갑고 진짜 기쁜 소식인데요. 그렇죠. 다스베이더에서 소개한 학생 무려 2명이나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네요. 네, 참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보람을 느낍니다. 진짜 보람차다는 느낌이 이렇게 팍팍 들 줄은 몰랐어요. 예. 아니 저는 이거 보고 진짜 2명. 사실 2명이 쉬운 수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강쌤의 코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이렇게 입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 소개한 학생은 2명인데 또 이걸 또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또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을 맞이했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소식 들으니까 저도 그리고 저희 다스베이더에 있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이 되는 소식인 것 같네요. 학생들 취업은 어디를 했다고 하나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5월에 소개한 윤태진 학생 혹시 기억하시나요? 윤태진 학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6월에 소개한 현우진 학생은 KG 동부제철에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두 학생 모두 강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콕 집어주셨구나. 네. 강쌤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면 또 어떤 느낌이신가요? 일단 굉장히 익숙하죠. 그렇죠. 워낙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근데 일단은 그래도 다스베이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얻으셨고 사실 저희가 크게 도움 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좀 갈궈드리고 이렇게 좀 해드린 건데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근데 뭐 이제 사회생활 시작이니까 이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재미있게 사회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아마 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남성들이 이제 군대 전역하면은 군대 이야기는 생각도 안 나거든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거에 이제 취업을 준비했던 본인이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은 하나도 나지 않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다. 회사 생활 하느라 바쁘고 사회생활 적응하느라 바쁠 테니까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초심을 잃게 돼 있어요. 네. 혹시 초심 잃으셨나요? 이 방송에 대해서? 초심을 잃으려면은 이 학생들이 취업한 것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성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태까지
큰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거봐, 있습니다. 네. 성공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네. 좋은 얘기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합격한 두 학생 외에도 다스베이더와 인연이 된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약간 경망스러운데 오늘. 약간 음주운전 느낌도 나고 네. 이렇게 프로필 받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소서 프로필 이름 하림입니다. 네, 학력은 인천 소재 4년제 졸업이고요. 국제통상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원 기업은 CJ 대한통운이에요. 향후 지원 기업은 외국계 물류 기업 해외 영업, 구매, SCM 직무를 지원할 예정이시고요. 특이사항은 졸업 후 1년간 미국에서 물류 관련 인턴십을 했습니다. 학점은 4.5에 3.5 그리고 오픽 AL 그리고 토익은 890점 정도인데 정량적 스펙을 더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물류 쪽에 관심이 많은데 물류 관리사 공부를 해서 따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올 상반기 CJ 대한통운에 지원한 하림 학생의 프로필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자소서 합격한 자소서입니다. 네. 근데 부족한 부분이 뭔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셔서 다스베이더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프로필 어떻게들 보셨는지. 일단 완벽의 완벽을 기하려는 이 자세. 자소서가 합격을 했지만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는 이런 자세는 굉장히 멋지고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학생들 조금 부러운 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 자신이 지원하는 어떤 분야와 그러니까 나아갈 진로와 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이 일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 보면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백수 씨도 전공 살려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가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이제 좀 생소했던 영역이고 민철 씨도 사실 배우 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델이나 배우를 할 거라고는 전혀 학생 때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의 취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튼 관련 전공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친구들 보면은 좀 더 빠른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강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지원자는 이제 해외 영업, 구매, SCM, 물류 이렇게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 본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관된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세팅을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물류, 그 다음에 해외 영업, 그 다음에 SCM, 그 다음에 구매 이 정도 순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류 쪽 같은 경우에는 물류 기업들도 꽤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가고 싶어서 뭐 미칠 듯이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물류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가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 지원자께서는 지금 물류관리사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류기업 같은 경우에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은 구성원 대비해서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몇 프로 갖고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인증의 가산점이 붙는 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제통상 전공자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물류와 관련된 어떠한 전문성을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물류관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 없고 뭐 운전면허증처럼 금방금방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서 취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지금처럼 해외 영업, 구매, SCM, 그 다음에 물류 이렇게 연관지어가지고 지원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유지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하림 학생이 지원한 CJ 대한통운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1번은 이제 말 그대로 왜 많은 산업 중에서도 물류 산업이냐. 이 물류업이 이제 그만큼 뭐 굉장히 성장 가능성도 높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상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갖고 지원을 했느냐.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왜 CJ 대한통운이냐. 이러한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업무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입사 후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입사 후에 우리 지원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회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 로열티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아무래도 이제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어떤 경계보다는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들이 업무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런 역량들을 발휘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글로벌 역량을 좀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2번 항목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그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하게 다른 항목에 본인이 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2번에서 본인이 이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같이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2번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하림 학생이 쓴 자소서 두 분 모두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0자는 좀 후하게 좀 생각해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합격 자소서기도 하고요. 네, 굳이 트집을 잡자면 잡겠지만 특별한 문제는 글쎄. 사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과 강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자소서였다고 생각을 해요. 문장의 길이도 좋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물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잘 썼는지 또한 입사 후 성장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면을 떠나서 형식적인 면으로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자소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후한 평가네요. 네. 네. 강쌤은 입사 총평 어떻게? 겉으로는 잘 파악을 했는데 속으로 잘 이해하는지는 퀘스천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만 보면은 일단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 지원자만의 철학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이제 소개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이제 그대로 풀어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지원자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좀 들었고 로열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자소서 2번 항목이고요. 본인의 지원 직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입사 후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는 2번 항목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정확하게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사 후에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지, 즉 해당 직무에 환상 없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물류 산업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퇴사율도 타 산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는 높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기업에서도 그냥 한번 지원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물류에 대한 진정성과 물류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물류에 대한 생각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관계상 이제 요약된 버전으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몇 개죠? 질문이 2개예요. 그렇죠? 네. 질문이 2개면 소제목이 몇 개다? 2개가 나와줘야 돼. 가독성 네.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제가 본 자소서에는 소제목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좀 700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0자보다는 가독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소제목을 제시해 주는 것도 이제 각인 단계에서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두 가지를 물었는데 문단이 2개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포워딩 직무는 필수 불가결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워딩 직무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제조사에서는 이런 거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류 대행업의 포워딩 운영 직무는
물류 대행업이라는 단어는 조금 약간 투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PL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행업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야 될까? 이건 약간 좀 의문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무역 서류를 제작하고 국가가 수출입 물류 직접 블라블라 이를 위해 고객사 오더 관리 블라블라 내고를 진행합니다. 블라블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말 그대로 너무 그냥 직무 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베낀 것처럼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직무에 대한 어떤 희노애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요약을 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을 읽고 그냥 머릿속에 지워져 버리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서 이걸 통해서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포워딩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지 못했던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입사 후에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3년 차에는 제조사의 물동량 설정에 시장의 경우에 바잉 파워를 더 높이겠다. 5년 차에는 글로벌 인지 육성 프로에 참여하겠다. 그다음에 벌크나 컨테이너. 왜냐하면 벌크나 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기선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그 쌀이라든지 네.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 배에 그 가운데에다가 무슨 콸콸콸콸콸 이렇게 쏟아버리는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가 아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벌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핸들링하기 되게 어려워요. 대신에 마진율이 조금 높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은 좀 낮지만 전기선인데다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약간 그런 특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프로젝트 카고라든지 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좀 더 어필했다면 저는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난이도상. 그다음에 물류 컨설턴트로서 글로벌 물류 루트를 꿰뚫고 효율적인 글로벌 에피시언 컨설팅 지금 다 좋은 얘기인 건 알겠는데 너무 화려해요 이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거 보면 나름 직무에 대한 것들은 오케이. 근데 CJ 대한통운이 직면했던 어떤 이슈사항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감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혹시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 있었을까요? 굳이 트집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물류 대행업의 포워딩 운영 직무는 서류를 제작하고 물류를 직접 진행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직무라는 것은 그 직무 말 그대로 일이거든요. 일. 네, 맡게 되는 일. 그러니까 직무는 이 문장의 주어로서 좀 적절하지 못하죠.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이 서류를 제작하고 국가가 수출인 물류를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좀 고친다면 포워딩 운영 직무는 서류를 제작하고 국가 간 수출입 물류를 직접 진행하는 직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교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버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은 질적인 측면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는 걸 강조하거나 아니면 양적인 측면에서 물량 공세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해당 직무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포워딩 직무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좀 깊이 있게 좀 기술할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렵다면 우리 지원자께서 지금 써주신 부분들의 플러스 양적인 측면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양적인 측면이라는 건 내용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떠한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권의 책을 읽었고 현직자를 만났고 인턴을 수행했고 어떠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것이라고 파악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을 한 거 보니까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적인 측면 혹은 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초반부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항목에서 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항목에서 다양한 학습 경로 등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해당 포워딩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그런 열정을 좀 더 드러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입사 후에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냐는 CJ 대한통운의 중장기 사업 전력과 연결시켜서 로열티가 있다라는 거 좀 더 제시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림 학생이랑 전화 통화를 해봐야죠. 백수 씨 근데 오늘 굉장히 할 말씀이 좀 다른 때보다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동안 어떻게 이 자소서를 준비를 해왔는지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하림 학생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공부하고 산책 중이었어요. 산책 중이셨어요. 네. 그래도 날씨가 요새 좀 더운데 지금 산책하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으신지? 네, 지금 비가 안 오고 선선해가지고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다스베이더에서 지금 하림 학생하고 이제 간단하게 전화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지금 시간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 강백수 작가 한번 전화 넘겨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림 학생 강백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문장이나 아니면 글쓰기 스킬에 대해서는 깔 게 없다. 그렇게 좀 평가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소서 스킬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자소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를 좀 했나요? 아무래도 제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경험 정리를 먼저 실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무에서 각각 필요한 역량을 좀 더 앞세워서 그거에 맞게 경험을 나열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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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취준생분들한테도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일말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 강쌤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어떤 거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상반기를 준비하면서 이게 첫 서합이거든요. 대기업 서합인데 저는 해외에서 인턴십도 해봤는데 그리고 뭐 경험도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서합이 계속 안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났을지 또는 뭐 지원 동기나 입사 후보를 쓸 때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저한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해외 영업 구매 SCM 물류를 다 지원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보이면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서류 합격률 자체가 SCM 쪽은 거의 TO가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전공이 주전공이 국제통상이면은 사실은 산업공학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전공으로만 봤을 때는. 네. 예, 그러니까 SCM 쪽으로 지원하는 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TO도 너무 없는 데다가 워낙 준비된 지원자들이 많이 있고 이공계 베이스의 전공자들을 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서류 합격하기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구매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구매 역시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공계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하거나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채용 TO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도 서류 합격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SCM이나 구매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이 해외 영업도 워낙에 쟁쟁한 지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영업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류 서비스 기업인 대한통운에 서류 합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네. 본인이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준비된 지원자들이 더 많은 영역에 들어가서 본인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본인이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굉장히 돌려서 얘기했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물류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물류에 또 적합하고 또 물류를 좋아하시면은 저는 뭐 이제 나중에 이제 판토스나 네. 주한젠이라든지 이제 롯데 쪽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좀 지원하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하림 학생 다시 MC 신민철이고요. 네. 네, 저희 그 전화 인터뷰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희가 드리는 공식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보통은 이제 광탈 시킨 그 회사에 한마디 이렇게 시키는데 지금은 어쨌든 합격 그 서류 합격하신 상태니까 저희가 질문을 네. 좀 다르게 드려볼게요. 네. 네, 인적성과 면접 등을 앞두고 이제 남은 과정을 두고 대한통운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으시면 후회 안 할 거고
약간 중고신이 상처이기 때문에 빠르게 습득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꼭 합격하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들 다 할 수 있게 저희 다스베이더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눠서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두 가지 부분을 좀 간결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류 인턴십을 수행하며 물류 인턴십 당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단어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 나간다면 조금 더 간결 명확하게 좀 전달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의 수사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숫자를 활용해가지고 강조하는 방법들 뭐 충분히 좋지만 꼭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CJ 대한통운의 서류 합격한 하림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 나누고 이번 시간 맞춰볼게요. 오늘은 잘된 부분 하나 얘기해볼게요. 네네. 문장들의 그 길이라든가 아니면 문장의 리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트리스 보면은 똑같은 모양의 블럭이 연달아서 나오면은 짜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얼개를 짜기가. 그래서 이 문단을 살펴보면 이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의 길이가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걸 유념해 두시면은 문장의 리듬을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의미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온라인 상에서 홈페이지 상에서 직무 소개상에서 나와 있는 거를 그냥 가지고 오는 걸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그걸 통해서 나만의 어떤 생각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들은 그 팩트 위에 본인의 철학을 좀 붙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 많이 하시고 과감하게 좀 보여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